네,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반드시 대두되는 문제가 있는데 창조냐, 진화냐 하는 거죠. 그 은근히 그저 교과서가 진화론이 무슨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학생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뭐 과학적으로 진화가 맞다던데 이러면서 이제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렸는데 진화론은 이미 죽은 이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진화론이라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고 사실은 진화, 가설, 가설로 세우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그 가설이면은 그 정설, 하나의 진화론이 되기 위해서는요,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증명이 안 되면 가설이 폐기되는 거죠. 근데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진화의 증거를 단 한 건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미국 캔자스주 교육위원회가 교과목에서 삭제 결정, 그다음 이제 대선 주자였던 엘 고어하고 부시도 가세해가지고 진화론은 그 교과서에서 빼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그럼 뭐 학교에서 교과서에 실어가지고 거짓말 하던데 이 사람들 입장이 곤란하니까 한국은 빼지도 않고 여전히 그저 진화가 마치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사실이면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지금까지 진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는 그런 증거는 단 한 건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잠깐 살펴볼 텐데, 이 문제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더 지금 이 지나가는 이런 짧은 이야기가 아니고 좀 심도 있게 살펴보시기를 원하면 제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창세기 주해서라는 책인데 이 창세기 주해서를 왜 썼느냐? 이 책의 뭐 쓴 목적은 몇 가지가 있는데 진화론이 거짓말이다. 진화 가설은 폐기됐다 하는 것을 증가하는 것이고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따가 또 이 지금 진화론 문제 정리되면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 인간 타락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어떻든 좀 더 상세한 그 내용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쓴 책 창세기 주해서를 한번 구해가지고 이거 딴 데서 구할 수 없습니다. 에스라서 홈페이지에서만 구할 수 있는데 읽어보시면은 아마 충격을 받게 될 걸로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배운 게 너무 부실하고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책을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또 살 만큼 살았고 저는 뭐 전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제가 일반 서점에 내놓지도 않았고 성경 강좌에 와서 강좌를 듣는 중에 이 많은 분량을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는 강의를 필기를 다 못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책을 만들어서 에스라 하우스 오신 분들이나 홈페이지에 가입되는 회원들이 원할 때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하우스 홈페이지 주문 코너에 가면은 지금도 창세기 주해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공부는 창세기 공부는 지금도 상당히 이제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창세기 주해서를 구해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게 교정을 새로 이제 제가 출판사에 맡기지 못하고 저 스스로 원고를 쓰고 교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눈도 이제 그리 시원치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제가 이 타자기를 공병의식 타자기를 뭐 오래 썼어요. 3벌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9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 그는 30년을 3벌식을 쓰던 사람이 2벌식 지금 컴퓨터 자판기를 30년을 썼는데도 옛날 그 손가락의 감각이 젊어서 공병의식 타자기에 그 자판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오타가 자꾸 납니다. 그래서 오타도 있고 오탈자가 몇 군데 있어 이게 누가 교정본을 보내온 건데요. 그래서 오탈자가 있어도 뭐 내용을 읽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면서 이 창세기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싶은 분은 이 책을 한번 사서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어떻든 진화론은 죽었습니다. 다만 장례식만 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장례식이 자꾸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진화론 그 학자들이 성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진화론자들이 진화가 과학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목이 마르게 100몇십 년 동안 그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이후에 지금까지 온 세계 진화론자 뭐 내지는 어설픈 과학자들이 진화의 증거를 찾으려고 그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노력을 했지만은 단 한 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비를 너무 많이 받았었어이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진화론 뭐 주장했지만 이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하고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영국의 그 앤토니 플루 같은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신학교 가가지고 감리교 계통의 신학교 가가지고 신앙 다 팔아먹고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82세가 될 때까지, 젊어서부터 목사 아들이 82세가 될 때까지 무신론, 진화론 전도사가 돼가지고 온 뭐 영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신론자고 진화론자였는데 82세 때 진화론이 틀렸다. 그리고 신은 없다고 무신론자로 자처하던 앤토니 플루가 신은 있다, 이렇게 이제 책을 썼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많이 리차드 도킨슨 뭐 이런 사람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무신론자, 진화론자들이 큰 충격을 받고 정말 훌륭하고 괜찮은 철학자였는데 늙음하게 저렇게 사람이 이상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토니 플루가 진화론을 버리고 신은 있다 하는 책을 썼을 때 아마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요, 진화론자들이 증거를 내놓지 못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무진 애를 쓰고 있지만은 전혀 진화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없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사람은 이 코에서부터 이렇게 턱으로 이어지는 이 안면 이 경사각이 거의 수직에 가까워요. 직립하는 직립인간, 직립동물로서 안면 경사각이 수직에 가까우면 이게 사람이고, 원숭이 봐, 이게 45도죠. 원숭이는 뭐 오직 먹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이 앞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먹는 거 외에 뭐 관심이 있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두개골을 찾아내면은 안면 경사각을 봐가지고
사람인지 원숭인지 이걸 이제 구분하고 이런 정도 수준을 가지고 그걸 과학 이론이라고 아주 참 부끄러울 정도로 유치한 이론들이었습니다. 자, 진화 가설, 그 원시 진화론의 진화 가설을 보면요. 첫째가 우연 발생 가설, 생명은 우연히 발생했을 것이다. 이 가설입니다. 가설. 단일 기원설, 한 개만 생명체가 한 번에 또 한 개만 우연히 발생했을 것이다. 이 가설이죠. 그것이 오랜 세월을 걸쳐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오랜 세월에서 몇십억 년에 걸려서 조금씩 진화했을 것이다. 그리 하다가 또 어떤 때는 갑자기 또 돌연 변이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 다음에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아령을 들고 뭐 덤벨을 들고 이렇게 하면은 근육이 붙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용불용설 자꾸 뭘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발달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어차피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되고, 그래서 자연 선택설, 자연 도태설, 적자 생존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추럴 셀렉션이라고 자연은 강자만 선택한다. 그래서 약한 자는 도태되고 강자가 남아가지고 강한 암컷이 남고 강한 수컷이 남아가지고 교미하니까 더 강한 게 나와가지고 점점 이렇게 진화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동일 과정설. 진화라는 것은 갑자기 어떤 진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꼭 같은 과정으로 역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과 똑같은 템포로 이렇게 진행돼서 동일 과정설. 균일 변천설 뭐 같은 말인데, 자, 이게 7가지 가정 위에 세워졌는데 이 7가지가 다 거짓말이에요. 우연 발생하는가 하는 것은 그 파스텔이라고 하는 학자가 백조 모가지처럼 꼬부라진 이렇게 플라스크 안에다가 고기 국물하고 적당한 온도가 습도가 다 유지돼 가지고 뭐든지 생겨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외부에서 어떤 세균이 들어가는 길이 없게 이렇게 꼬부려 놨더니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파스텔의 결론이 생명은 생명에게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우연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단일 기원 가설, 이거는 유전 법칙이 나오기 전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유전 법칙이 나오니까 멘델 이후에는 단일 기원 가설 뭐 이미 사실 다 폐기된 건 마찬가지. 지금은요 진화론자들이 단일 기원 가설을 부정하고 따로 기원설. 소는 처음부터 소로 발생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로 분화되었다. 말은 처음부터 뭐 말이 소가 된 것도 아니고 소가 말이 된 것도 아니고 말은 처음부터 말로 발생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말로 이렇게 경주마, 쪼랑마 뭐 별별 말로 여러 가지 말이 됐다. 그 다음에 개는 그 진화가 말이 될 건데 진화가 덜 된 게 개가 아니고 개는 처음부터 개로 발생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가 됐다. 사람은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발생해가지고 사람으로 진화됐다. 이게 이제 구두점식 따로 기원설이야. 이게 진화론자들이 지금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 그 구두점식 발생 가설이 단일 기원설을 또 폐기하고 있는데 진화론을 지금 공격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점진적 진화 가설. 왜냐하면 진화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뭐 지구 나이를 45억 년 정도 잡아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에 진화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드 브리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또 도리온 변이가 일어났을 것이다. 도리온 변이 있습니다. 도리온 변이가 있는데 도리온 변이의 그 빈도가 너무 희박해요. 대체로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도리온 변이는 10만 분지 1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콩이나 참깨나 뭐 배추나 이런 걸 심으면은 10만 개에서 1개 정도가 이상한 변이가 일어난다. 도리온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변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 이런 게 우리가 약을 개발해서 약을 투여하면 그새 그저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안 듣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 종 안에서 종, 속, 과, 목, 강, 문, 개 그러니까 맨 밑에가 종, 속, 과, 목, 강, 문, 개까지 올라가는데 맨 아래 그 종 안에서 미세한 변이가 일어나는 정도일 뿐이지 종이에서 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변이해가지고 박테리아가 되는 일이 없고요. 박테리아가 변이가 돼가지고 집신벌레나 아메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온 변이가 축적돼가지고 진화가 됐다 하는 것도 사실은 뭐 폐기된 거예요. 만약에 변이가 그 종에서 속, 과, 목 이리고 올라간다면은 뭐 진화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연 변이 가설도 사실은 뭐 폐기된 것인데 왜냐하면 이 돌연 변이가 있으나 변이가 조금 더 지나친 변이를 일으키면요 치사인자가 나와서 그냥 그 자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변이에 의해 가지고 진화는 불가능합니다. 용불용설 이것은 우리가 뭐 저도 젊은 날에 이렇게 이제 목수일 하면서 근육이 많이 붙었어요. 그런데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운동 안 하니까 근육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있어가지고 굉장한 그 몸매를 가지고 있었는데 운동 안 하니까 뭐 다 빠져버린 것이고 제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요 근육 하나도 안 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말하기를 후천적으로 획득된 현질은 다음 때 유전이 안 된다. 아무리 이 근육질의 남자하고 근육질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도 아이가 날 때부터 무슨 고구마 같은 알통이 붙어 나오는 게 아니고 알통 하나도 없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용불용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자연 선택설. 이게 자연은 강자만 선택한다. 언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언론 보면은 그 세렝게티 평원이나 마사이 마라에서 그런 뭐 맹금류 내지는 또 맹수, 사자, 호랑이, 표범 이런 것들이 사슴이나 누나 스프링버기나 톰슨 가젤이나 이런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게 약한 걸 잡아먹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도 참 경솔하고 그 어리석은 이론이야. 무슨 말이냐? 만약에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강자만 남는다 하면은 지금 이 세상에는 사자만 남아있든지 호랑이만 남아있든지 아니면 사자와 호랑이도 서로 다 잡아먹고 이제 아무것도 없든지 그래야 돼. 강자라 해서 약자를 잡아먹어서 약자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강자가 약자를 다 잡아먹고 먹을 게 없어서 다 자살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사자보다는 누가 많아요. 얼룩말이 많고 또 사슴이 더 많아요. 그리고 독수리보다는 비둘기가 더 많아요.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강한 것보다 약한 게 더 많다고. 뱀보다는 개구리가 더 많아요. 고양이보다는 쥐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절대로 강자라 해서 약자를 다 잡아먹고 약자는 망해버리고 강자만 남다. 그 자체는 자연 세계도 관찰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 선택설이 그 일부 언론 볼 때 아주 경솔한 사람들이 볼 때 맞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하고 쥐하고 싸우면은 당연히 고양이가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쥐하고 고양이가 만약에 몸집이 체격이 꼭 같다면은 고양이에 의해 가지고 쥐가 다 잡아먹혀서 쥐는 멸종했을지 모르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실수하지 않습니다. 쥐는 몸집을 작게 하고 고양이는 몸을 크게 해요. 그래서 고양이의 쥐가 쫓기면은 쥐가 쫓아가다가 쥐구멍을 차려 들어가 버려요. 근데 쥐구멍은요, 쥐가 들어갈 만큼 구멍이 작습니다. 이렇게. 근데 고양이가 자기 머리를 쥐구멍에 넣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쥐는 살아남고 고양이는 헛수고한 거죠. 그래도 이제 어떻게 그 고양이도 먹고 사느냐? 고양이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쥐는요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방금 고양이에 쫓겨가지고 쥐구멍을 들어가서 숨었는데 그거 들어가서 쥐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하면서 내가 이거 왜 들어왔지? 방금은 고양이에 쫓겨온 걸 모르고 쥐가 나오다가 잡혀 먹는다는 거야. 참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도 안 죽을 만큼 해놨고 먹을 것이 이 인간들이 자연 생태계에 손을 안 대면요.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은요.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사자나 표범이나 치타나 뭐 이런 것들이 하이에나나 이런 거 먹고 사는 걸 보면은 이래고 보고 있는데 그런 초식 동물들이 초원에 먹고 있는데 그 뭘 보고 있느냐 하면요. 어느 게 병들었나 어느 게 약한가 이런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이제 동작이 느리고 병들었고 뭐 그런 걸 사자는 그게 전문이니까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딱 보고 쫓아가면은 그게 병들었거나 하기 때문에 잘 도망을 못 가니까 이제 잡히기도 하고 또 그것도 혼자서는 안 돼요. 사자 한 4마리 정도가 합동 작전을 펼쳐가지고 겨우 잡아가지고 끼니를 때우고 합니다. 그래서 병들거나 약하거나 늙었거나 한 그런 초식동물이 사자가 장례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처럼 그 시신들을 깨끗이 먹어 치우는데 사자가 먹고 남으면은 하이에나가 와서 뒤처리하고 그리고 하이에나 먹어서도 좀 남은 것은 독수리가 와서 마지막으로 깨끗이 그 뼈하고 뼈 사이에 붙은 그런 것까지 다 뜯어 먹어서 하얗게 말라버리면 초원은요 깨끗이 청소가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먹고 사는 것까지 합해서 다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사자는 강한 건 사실이지만은 번식이 잘 안 됩니다. 사자는 암컷들도 참 수컷 사자를 그렇게 뭐 살갑게 대해주지도 않고 번식이 잘 안 되고 또 새끼를 혹시 낳았다 할지라도 사자 새끼가 생존율은요 25%밖에 안 돼요. 4마리 낳으면 1마리가 살아남을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떻게? 그래서 사자는 개체 수가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일반 초식 동물들은요 잘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이 하나님 만든 그대로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잘 조화를 이루면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자연 선택설 매우 경솔하고 어리석은 이론이야. 그 다음에
동일 과정설. 자, 동일 과정설 말하면 돌연 변이설하고 바로 충돌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천천히 진화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진화론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장례식을 안 한 것 뿐이고 진화론이 아니고 진화, 가설, 7가지 가설이 다 사실은 폐기되고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와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은 책을 안 보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야. 저는 이 나이가 돼도 지금도 뭐 진화론이라든지 뭐 이런 누가 어떤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하면 읽어봅니다. 제가 보면은 엉터리야. 그래서 사실이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진화가 사실이면 증거가 있다. 근데 증거를 100년이나 그 많은 온 세상 진화론들이 다 나서도 진화 증거를 단 한 건도 가져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제일 앞장섰던 앤토니 블루 같은 사람이 진화는 안 된다. 왜? 자연 이 생태, 하나님께서 만든 이 자연 생태계를 볼 때 너무 정밀하고 너무 복잡해서 한번 이것이 파괴되면 환원 불가능, 되돌릴 수 없을 만큼이나 정밀하다. 그것이 진화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연 속에서는 우연과 시간에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정밀하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진화론자, 과학자, 생물학자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정밀해. 그래서 진화론은 사실상 폐기된 이론이다 하는 것은 믿어도 좋습니다. 제가 예언을 잘 안 하는데, 난 예언의 은사도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한마디 예언합니다. 머지않아서 진화론은 완전히 폐기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명의 기원을 창조냐, 진화냐, 우연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저울질 하다가, 물론 뭐, 냉철한 비평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진화론이 가짜가 금방 압니다. 멍청한 사람들이 아직도 진화론이 사실일 거다, 그러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 그거를 간파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그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진화론 배웠죠. 그런데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돼서 이 진화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빨리 끝났습니다. 제가 아주 일찍이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 생명, 사명, 계명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책이 있을 겁니다. 생명, 사명, 계명. 그 생명이라는 파트에서 그 진화론 비판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 창세기 주해서에서도 진화론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론인가 하는 얘기를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좀 공부할 텐데, 공부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노아 홍수하고 이 지질학을 좀 같이 나누게 되면은 여러분 또 한 번 또 놀라게 될 텐데, 기대를 너무 작게 가지지 마시고 큰 기대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